유엔이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미국 대기업들과 손잡고 전 세계 난민을 돕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펼칩니다.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이 무단횡단하던 10대 흑인 청소년을 때리고 수갑을 채우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공간의 국유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뉴욕 총영사관을 선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운전면허증은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요즘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유엔이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미국 대기업들과 손잡고 전 세계 난민을 돕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벌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으로 유럽 지역에는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재정 적자로 인해 재고가 석자인 유럽 각국은 급증하고 있는 난민 처리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엔과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유엔의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은 맥도날드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과 난민 돕기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굶주림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자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며 주요 언론과 인터넷 등에 전 세계 난민의 실상을 알리고 후원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익광고 형태로 진행됩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업은 세계식량계획이 제작한 난민 돕기 공익광고에 기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I have high hopes for the world's young people. They can make massive contributions. Leaders should invest in young peace builders. We all can foster peac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aith-based groups, and corporations can help create a more peaceful world.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전 세계 난민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적어도 7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버팔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쿠오모 주지사가 버팔로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재개발 사업에서 일부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과 주정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팔로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쿠오모 주지사가 10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버팔로 빌리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쪽 끝에 위치한 버팔로시는 도시 규모로는 뉴욕시 다음으로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지리적 여건과 낙후된 사회 인프라 등으로 인해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이 도시를 재개발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뉴욕 서부지역 경제개발위원회에 재개발 계획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쿠오모 주지사 등 주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의 이런 수사가 관할권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의 관할 지역은 맨해튼과 브롱스 등 뉴욕시 일부 지역과 인근 업스테이트 6개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등굣길에 무단횡단하던 10대 흑인 청소년을 마구 때리고 수갑을 채우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는 경찰관들이 10대 흑인 청소년을 때리고 체포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의 사건 정황을 보면 지난 15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북부 스톡턴 시내에서 한 경찰관이 흑인 고교생 에밀리오 메이필드가 버스 전용 차로를 걸어가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메이필드에게 차로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지만 메이필드는 비속어로 말대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메이필드를 제압하고 주먹과 경찰봉으로 얼굴을 두어 차례 때렸고 이 장면은 흑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잠시 후에는 동료 경관 8명도 가세해 메이필드를 거칠게 쓰러뜨리고 바닥에 눕힌 다음 체포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스톡턴 경찰서의 대변인은 메이필드가 당시 경찰봉을 잡으려고 시도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어느 누구도 경찰의 무기에 손대도록 용납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메이필드는 체포에 저항한 혐의와 무단 횡단 혐의로 소년법원에 기소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공간의 국유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뉴욕 총영사관을 선정했습니다. 새 건물을 매입해서 일부는 공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임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공간 국유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뉴욕 총영사관을 선정하고 새 건물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뒤 일부 층은 재외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재외공간 국유화 사업 관련 연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국가위상 제고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국부 증진 등을 위해 노후화된 뉴욕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유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외교적 위상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등 현지 공공기관의 직접화 효과가 고려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욕 총영사관은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업무 공간으로 재외 공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라며 현재 부지 선정과 적정 개발 규모, 현지 임대차 시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주영 한국대사관도 국유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플러싱 한복판에서 소매치기 강도를 맨손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교 시절 풋볼 선수로 활동한 이력도 알려지고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론킴 의원은 지난 17일 플러싱에 있는 그의 사무실 근처에서 누군가가 도주하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고 한 주민에 의해 그가 강도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초 용의자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여성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후 도주하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한 주민과 함께 용의자를 쫓던 김 의원은 용의자가 메인스트릿의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행적을 놓쳤지만 옷을 갈아입은 범인을 다시 발견하고 뒤쫓아가 용의자를 잡은 후 제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근 백구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분여 동안 용의자를 붙잡고 있다가 무사히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유감이라며 급증하고 있는 홈리스와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양국의 협력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근 미국은 쿠바에 대한 여행과 무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연방재무부와 상무부는 지난 18일 쿠바에 대한 여행 자유화 확대와 현지 법인 설립 및 수출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 완화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먼저 가족 방문이나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 연구 등 1단계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2개 분야 관련자들에 대해 제3국의 경유 없이 직접 선박편으로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개인이 쿠바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현금과 은행을 경유한 송금 한도액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다만 쿠바 정부나 쿠바 공산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송금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미국은 또 양국 간 무역 확대를 위해 미국 기업이 쿠바 현지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통신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등 특정 기술도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1단계 여행 자유화 조치 대상인 개인이나 기업, 기관 등이 쿠바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양국 간 직접적인 우편 서비스 실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운전면허증은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운전면허증은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ID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 아이디법은 운전면허증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정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 등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별로 조건을 충족시킨 곳은 커네티컷주 등 23곳, 나머지 뉴저지주 등 28곳은 조건이 다 충족되진 않았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서 국토안보부가 연장 조치를 내리고 주 정부 발행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미네소타, 뉴햄프셔, 루이지애나 등 4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는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16년 이후 항공기 탑승에 리얼 아이디를 필요로 하는 최종 4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뉴욕 주민들은 항공기 탑승 시 운전면허증 외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등 추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에 케이시 맥널티 DMV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에 시행 준비기간 연장을 요청해놨다고 밝혔지만 뉴욕주는 지난 2013년 이후 운전면허증을 전혀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있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무려 3배가량 높아집니다. 심장이 마비된 채 4분만 지나도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인데요. 뉴욕주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맨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욕시를 포함한 주 전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맨손 CPR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CPR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 고교생들은 심장박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CPR 교육 지지론자들은 CPR을 배우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을 다투는 위급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CPR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심장협회 측은 병원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마비 환자 중 고작 11%만이 생존한다며 CPR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모든 비즈니스들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일명 IC카드를 처리할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단말기를 바꾸지 않으면 위조 카드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마그네틱 카드의 위조, 변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발급 금융기관이 올 10월까지 EMV 방식 IC카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EMV는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 세계 3대 신용카드사들이 공동 제정한 스마트카드 단말기 기술 표준 규격을 의미합니다. IC카드 단말기 설치는 올 10월 1일까지로 카드사들은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않을 경우 업소들이 위조된 카드로 인한 손실을 입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10월 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새 단말기로 바꿔도 이득이 없다는 생각에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IC카드 단말기 교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크레딧카드나 데비카드가 IC카드로 바뀌는 추세라며 새 단말기 도입이 결국은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나 식당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데이터 사용료를 아끼려다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맨하탄 타임스퀘어는 전 세계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가장 위험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인터넷 보안업체인 스카이큐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료 와이파이 존 15곳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가장 많이 해킹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파리 노틀담 성당, LA 디즈니랜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등 전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올랐습니다. 스카이큐어는 해커들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등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와 은행 정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는 무료 와이파이에는 접속하지 말고 기기 운영 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
또 모바일 안전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식용으로 키워지던 개들이 미국의 애완동물 보호단체에 의해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모두 100마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각 지역의 동물 보호소로 보내지고 입양될 전망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완동물 보호기구 휴맨 소사이티 국제지부가 한국의 개농장에 있던 100마리의 개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왔습니다. 이 중 29마리가 휴맨 소사이티 샌디에고 지부로 전달됐고 나머지는 세크라멘토 등 캘리포니아 각 지역 동물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들 개들은 현재 수의사들에 맡겨져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대부분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any of them are mastiff type dogs, so they're quite large. Most of them are very, very thin. So that's a little distressing to me to see them in that kind of condition. But 한편 한국에서는 식용견에 대한 논란이 찬반 양상으로 커지면서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개고기 식당 수는 1,500개에서 700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동물보호단체들이 식용견들의 관리 상태 지적과 함께 개를 먹는 것 자체를 잔인한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to us here and to much of the world, that these companion animals would be used for meat, it's something that I think needs to be a thing of the past. And I'm hoping today we have other sources of protein. 이번에 미국에 들여온 100마리 개들은 서울에서 10여 마일 떨어진 개 농장에서 키워진 개들로 휴맨 소사이티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당 개 농장은 식용견 대신 농작물 재배 농장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스릴 넘치는 레저용 차량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거미처럼 긴 다리로 험한 산도 달리는 스파이더카가 등장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맥주 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 등장한 레저용 자동차입니다. 내리막길을 만나자 경사면에 바짝부터 부드럽게 내려가고 언덕도 단숨에 올라갑니다. 좁은 도랑을 만나면 두 바퀴는 번쩍 들고 나머지 두 바퀴를 이용해 지나가는 묘기를 보여줍니다. 거미같이 생겼다고 해서 스파이더카로 불리는 산악용 자동차입니다. L'idée est née en fait en regardant des gens descendre la montagne avec des machines plus ou moins adaptées. 스파이더카의 바퀴는 차체에 바로 붙어있는 일반 차와 달리 관절이 달린 다리 끝에 있어 험한 산길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여서 산악용 오토바이와 달리 조용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Non bruyant, non polluant pour le swing car, avec des capacités de franchissement qui sont extrêmes, c'est-à-dire qu'on arrive à faire des choses.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사람들을 싣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차량이 눈길을 끕니다. 창문이 없는 미니버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페달을 밟아 달리는 대형 자전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곳곳에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손님들은 발로는 운동을 하고 입으로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도시를 한 바퀴 도는 이색 체험을 즐깁니다. I had a great time and I knew all of my lush friends would enjoy the trip as well. 하지만 오픈바처럼 술을 파는 이 자전거는 소음 때문에 논란을 부르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록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흥에 겨워 비명을 지르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You hear the jingling and then you hear them just screaming for no reason. It's so unnecessary. 그래도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맥주 자전거를 도입하는 관광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하튼 네일살롱에서 일하는 60대 한인 직원이 단골 고객으로부터 5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지난 8월 72세 나이로 숨을 거둔 독거노인 캐렌 파커 그레이는 미드타운 에코네일앤스파의 단골 고객이었고 12년간 자신의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를 담당했던 직원 제니 킴 씨에게 5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계열 투자사 최고 투자 책임자의 한인 윤재성 씨가 임명됐습니다. 뉴욕라이프 투자 매니지먼트는 지난 17일 뉴욕라이프 자산운용 그룹 전무로 일해온 윤재성 씨를 투자 매니지먼트의 CIO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CIO는 뉴저지 1.5세 출신으로 호네데르나와 메릴린치와 웨스턴 에셋 매니지먼트사에서 일했고 뉴욕라이프의 3,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을 포함해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사진 규정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무배경이나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안경이나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태북 회장이 오는 10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의 날 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회장으로 역임하며 노인 복지 향상과 지역 교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한미 우호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상식량지원센터를 통해 매년 900가구에 식량을 기부하고 회관 내 중식 프로그램으로 매일 5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